안녕하세요.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2부 김수영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데요. 리치맵의 구해말 투아웃과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장 홈런즈로 진행이 됩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문자와 전화상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요. 서울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님이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가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드리죠.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자,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리치맵의 구해말 투아웃.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계좌 수익률을 관리하는 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가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거액자산가 양성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저는 작은 수익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해드렸는데요. 이제 뭐냐면 작은 돈을 가지고 크게 불려서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듯이 주식 인생의 목표, 거액자산가 되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까지 해드리고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거액자산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가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수익률 관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수익률 관리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복리 마법에 빠지라, 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마법의 가장 수익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리 마법에 빠지는 건데요. 자, 복리 마법에 빠져야만 결국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시간 때는 가장 중요한 해드린 게 바로 원금을 사수하자. 그렇죠. 원금을 사수하자 했는데 이번에는 원금을 사수한 다음에는 결국은 원금만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금을 지킨 상태에서 결국은 크게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복리의 어떤 마법에 빠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중에서 사실 김수영 씨, 네. 제가 이제 어떤 가게 한번 같이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이 과연 뭘까요? 예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복리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복리요? 아닌가요? 복리도 맞죠, 그죠? 그 복리도 있지만 또 다시 중요한 게 네. 결국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그건 제가 요즘 가물가물하네요. 아, 그래요? 네. 뭐죠?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사랑.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죠? 사랑이 가장 이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예. 사랑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의 어떤 척도가 사랑만 가지면 사실은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네. 연인, 그냥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이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행복하실 겁니다. 그죠? 행복의 어떤 기준은 어떤 사랑을 이제인데요. 사랑을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는요? 돈이 있어야 되나요? 행복? 뭘까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돈은 정말 최고의 행복이자 최악의 아니겠어요? 네. 행복이자 불행이죠, 돈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또한 그 행복을 지켜주는 거죠. 사랑만 이제 가지고 있다고 결국은 네. 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주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복리의 어떤 투자의 개념이죠. 네. 그 복리의 어떤 마법의 개념을 이제 가르쳐 드린 것이 바로 신이 준 인간의 큰 선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투자의 개념에서는 바로 복리다. 그러면 네. 복리를 결국은 잘 배워야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요. 네. 자, 제가 강의 이제 한번 기록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이 인간이 준 가장 큰 선물이 어떤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복리의 어떤 마법을 개념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본적 어떤 마인드 자체가 첫 네. 번째는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제 대박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박주는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김종신 씨는 이제 주식 하시면서 네. 주로 대박이라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내면 한 종목으로서 대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네. 대박이면 100%만 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100% 수익을 한번 실현해 본 적 있어요? 아유, 없죠. 저는. 그죠. 그러면 네. 대박이 없죠. 그죠? 저는 25%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25%요? 예. 사실 25%면 은행이자에 5%만 하더라도 가그에 그죠? 예. 5배인데 상당히 큰 수익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박을 쫓는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100%, 50% 수익을 내서는 요것은 대박이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죠? 요것은 뭐 그냥 냈다고 생각하는데 네. 25%는 그거 쉽게 낼 것 같잖아요. 그죠? 아우. 근데 안 되죠. 그죠? 아우, 힘들죠. 근데 이 100% 수익을 사실상 이제 내는 경우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100% 수익 내려면 인내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네. 뭐 세력주라든지 어떤 시스템화 작전주라 그러죠. 예. 이런 것은 뭐 100% 이상 가는 거 어떤 거 보면 뭐 100원, 1000원짜리가 많은 거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렇죠. 3D 뭐 이런 예. 게임. 뭐 옛날 루버, 그렇죠. 조선전제. 엄청 갔었죠. 그죠? 예. 사실 그런 것은 내 인생에 잡더라도 금방 팔게 돼 흔들 때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주식 인생. 그래서 이 대박주 높다는 이 한상을 반드시 깨야만 복리의 어떤 작은 수익 5% 10% 아니라 한 10% 20%를 계속 누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박 한생을 이걸 없다. 조금 더 깨고 나야만 바로 복리 투자에 대한 개념, 네. 이 개념을 터득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 투자의 개념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이 쌓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사 투자를 하다 보면 기동량이나 어떤 솔깃하게 친구가 아니면 뭐 선배가 네. 이거 사면 엄청 간다더라. 야, 어떤 재료가 있고 다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그런데 한번 빠져서 투자도 해보고. 예. 그런데 실제 좀 먹었다가 결국은 많이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원금도 많이 손실 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서 네. 경험을 많이 쌓고 나면 드디어 이게 주식이 아니구나. 이런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대박이라는 것을 이제 적게 됩니다. 적고 결국 남은 건 황폐한 어떤 정신 상태에 깨진 내 계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때도 이제는 늦지 않아 제대로 정석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개념 자체를 바꾸신 분들은 그래도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대박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깨시고요. 물론 이제 저도 한 종목 가지고 10배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이제 10번 먹었다가. 아, 그래요? 네, 2000년 초에 예. 10,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예. 사실 13만 7천원까지 갔어요. 어. 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 사셨어요? 아니 많이 샀죠. 한 1억 이상 샀는데 오.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 13억대 가면 정말 커요. 근데 자고 나면 돈이 올라간대요. 몇 천이 아니라 처음에는 몇백이 올라가지만 나중 되면 10,000원, 10만 대 가면 10%만 해도 1억이 10억이 1억씩 올라갑니다. 막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정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를 듣게 되거든요. 여기서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이렇게 간다고 계속 재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안 팔아먹게 되죠. 그런데 결국 제가 얼마에 팔았겠습니까? 10만 원 이상 13만 원 갔을 때.
10만 원이요? 10만 원짜리가 13만 원대 갔어요. 얼마에 네. 팔았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에? 예. 내려올 때. 아,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마 결국은- 만 원은 아니겠죠. 예, 만 원은 아니라 한 6만 7천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 13만 원 갔다가 빠질 때는 행보를 쭉 하다가 거래가 없다가 확 빠진데 한가 난치도 급락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팔려면 10억 치를 이상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산 게 1억 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대박에 대한 한상이 계속 얼마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못 팔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6만 원대 거기 고가에서 반타지 됐을 때 거래가 워낙 많이 터지니까 그때도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 게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 정보줄 한 건 다른 정보줄 해서 결국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박주에 대한 한상을 깨셔야 된다. 첫 번째. 복리 마법을 지금 제가 가르쳐준 어떤 전제 조건 마인드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인드를 대박주는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뇌 첫 번째는 대박주가 없다 그랬죠. 대박주는 없다. 기억을 하셔야 이 마인드를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려면 이제 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죠. 네.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티끌 모아 태산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세월이 많이 가죠. 사실 엄청나게 세월이 흐르는데 네. 그런데 이 티끌 모아 태산인 건 다 누구도 알고 있죠. 작은 돈을 자꾸 모아가면 눈덩이를 구를 때 조금만 이렇게 굴러가서 큰 눈덩이가 되듯이 그런데 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티끌모아 태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하질 않는 거죠. 하질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티끌조차도 모으지 않는다면 태산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실천을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1,000만 원 가지고 10%면 100만 원이지만 1억 가지고 10%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자금이 1억 이상 커졌을 때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1억 가지고 1,000만 원, 10%보 1,000만 원은 되게 크게 느껴져. 지금도 이 1,000만 원은 큽니다. 우리 아무리 인플레 됐다 그래도. 과거에 제가 94년도에 입사했을 때 제 초봉이 대기업인데 120만 원 주더라고요. 뭐 수습이니까 아직 6개월 동안 수습이니까 80% 받았는데 120 주더라고요. 요즘 초봉이 얼마 받겠습니까? 한 초봉 150 아닌가요? 지금도 그래 받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회사를 근데요?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 한 초봉이 지금 한 최소한 200~300 되지 않을까요, 대졸자가? 연봉이 한 그렇게 5천 많이 정도. 줘요? 5천 안 되겠다. 3천 된다 하더라도 한 200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200은 지금 취직하고 싶네. 지금 94년에 2004년 거의 20년이 됐는데 얼마 안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자금이 지금도 1,000만 원이 커요. 그럼 1억 정도만 모아서 재테크를 하시면 1억 정도에 10%만 벌어도 연 10%만 해도 뭐 1,000만인데 20%면 2,000이에요, 그죠? 네. 상대 근데 1,000만 가지고 시작했으면 100만 원, 200만 늘어봤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1,000만 원 있는 투자자들이 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지 않거든요.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티끌조차도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 좀 이따가 제가 실제 그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자금이 올라갔다 원금이 올라갔다가 30% 벌었다가 또 다시 여기서 20%까지 내려왔다. 또 어떨 때 50%도 벌고 어떨 때 20% 마이너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돈은 말 그대로 사이버 머니처럼 게임 하듯이 네. 돈이 계좌가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아지질 않아요. 그죠? 1년, 2년, 3년. 특히 자금 1, 2천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사실 그 정도의 노력 같으면 엄청난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돈이 안 불어난 이유가 바로 모으는 재미를 못 느끼게 그렇죠. 자, 1, 2억 가지고 저 클럽에서 1억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인데 자, 연 20, 30%는 벌어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면 그죠? 근데 그 돈이 쌓이는 게 크게 보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바로 수익률이 적어요. 그죠? 부동산 투자해서 100% 기대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뭐 부동산 투자 몇 년 투자해서 20, 30% 벌면 엄청나게 번 거예요. 평당 3천짜리 사가지고 30%면 4천인데 4천 갔으면 대박이죠. 그 정도로 큰 수익이죠. 그래서 규모가 크면 작은 수익도 크게 보이지만 규모가 작을 때는 쉽지 않죠. 그래도
이 마인드 자체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인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이 복리의 마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개념 자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마 마법의 어떤 마인드죠. 대박은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박은 없고, 그 다음에 돈 모은 재미를 하기 위해서 티끌이라도 모아라. 1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1억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1억을 안 되면 재테크 실패합니다. 자, 2, 3천짜리가 주식 투자해서 1억이 안 되신 분들은 1억을 만들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등락이 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억 만드는데 1,000만 원까지 1억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라 1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1억만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돈 모으는 재미를 붙기 때문에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도 1억 이상의 자금 가지고 있으면 안 깨지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장에도 가는 종목 많죠. 제가 홈런지 해드렸던 종목도 보시면 지난주에 파밋을 해드렸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그것처럼 일단 작은 돈으로 좀 큰 돈을 좀 모으시라. 이렇게 티끌이라도 모아서 좀 1억이라도 태산은 1억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는 거액자산가이기 때문에 20억 목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복리투 마법예 수익률 예시입니다. 수익률 예시. 네. 자, 수익률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금이 사실 1억을 모으라 그랬죠. 아까 금방 1억을 모아야 된다. 1억을 모으지 않으면 네. 이렇게 20억 500억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을 일단 모았다 치면 연 100% 수익을 한 번에 100% 수익이 낸다면 자, 1억 가지고 시작해서 16억 가는데 4번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100% 내는 게 3년이 걸렸다면 12년밖에 안 걸리겠죠. 그죠? 그처럼 자, 만약에 50%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1억 가지고 100% 냈을 때는 빨리 네 번째 수익이 16억 되죠. 그죠? 그런데 50%, 이 100%는 사실 초절정 고수나 전문가 수준에 나왔던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분만 가능하죠. 100% 수익이라는 건. 연으로 따진다면 연 100%. 사실 연 100% 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왜냐하면 깨진 상태에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손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장유정화 회복이 됐기 때문에 100% 못 내겠죠. 이거는 환상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수가 되시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1억 가지고 16억, 20억, 30억 버시려면 근데 처음에는 돼요. 1억 가지고 몇 억까지는 갑니다. 한 10억까지. 근데 1억 가지고 20억, 30억, 50억 이렇게 가지 않죠. 이것을 왜 안 가냐면 중간 과정에서 자금이 커지면 종목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종목수가 여러 개, 막 10개 이상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 통해 가르쳐 드린 것은 10억이라도 한 종목을 살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1억부터 매매를 해야만 습관적으로 투자 습관을 잘 교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6억, 30억, 500억 버시려면 종목 몇 개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천 가지고 2천억 버신 분은 바로 종목 20개 내에서 했습니다. 충분히 100억치도 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기간도 4천만 원으로요? 네, 몇 억을 벌었다고요? 2천억요. 2천억이요? 네, 한 10년도 안 걸렸죠. 그분은. 주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명 있습니다. 압구정 가시면. 그래요? 네, 그분들은 바로 20개 종목까지 했어요. 20개 종목. 우리는 코스피 지금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합쳐서 1,87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ETF까지 다 합치면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 종목 중에 나는 투자하는 종목이 2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 20개가 저희들은 50개 내에서 주로 하는데 대형주는 그 안에서만 실제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가능하죠. 여러분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 내가 50% 목표로 이상 삼는 사람 많아요. 개인 특히 돈이 적으신 뭐 2, 3천 가지 50%가 뭐야? 몇 배를 몰려고 주식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50% 낼 수 있어요. 자, 1억까지 50% 못 내지만, 자, 자금을 줄였습니다. 자금을 줄여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대다수 40대, 50대이신 분은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은 5천만 이상 정도 합니다, 주식을. 주식 거래도 못 하신 분이 보니까 저희 이제 잘 거래도 주문도 잘 못해요, 그죠? 그런데 벌써 3억까지 시작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어떤 분은 작년 12월 초에 하셨는데요. 5억까지 시작했어요. 그것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대다수 투자자는 이렇게 적은 돈을 합니다. 이렇게 5천만 정도 하는데 50%한 번마다 수익을 낸다 치면 자, 20억 버는데 19억 가는데 9년밖에 안 걸리죠. 1년에 50% 낸다면.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4.5%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시면 안 되죠. 주식이 예. 매달 수익을 연으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연 50% 나면 나는 반드시 들어가서 10억치 들어가서 5%를 반드시 안 깨지고 내고 내일 종목이 있을 때 10% 이상 갈 종목이 있을 때 들어가야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장인 안 좋으니까 장도 미리 예측하고 이럴 때 리스크 커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강한 종목. 네.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다.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요즘 거의 시국부터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잘 안 올라요. 10%. 처음에 싸게 사면 10% 올라요. 그죠? 5%. 네. 확실할 때 20억치 사가지고 한 1, 2억 먹고 나오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큰 돈을 버는 것은.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이제 하시고요. 한번 제가 요거 말고 자금이 좀 적은 경우에 보여드리게 되면 네. 자, 저는 적은 걸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적은 거. 예. 자, 저는 뭐 돈이 없는데요, 뭐. 네, 이것은 5천만 가지고 50% 냈을 텐데, 네. 자, 20% 수익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자, 20%를 줄여놨더니, 자, 요 수익률을 연 20% 줄였어요. 예. 줄였더니, 야, 아까는 50% 수익일 때는 여기 보시면 9년째 19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20%, 연 20% 줄였더니 19억이 되려니까 여기까지 걸립니다. 그죠? 20년이 걸리, 20년, 그죠? 20년. 예. 야, 그러면 5천만 가지고 내가 20년 뒤에 예. 20억 된다면 하겠습니까? 확실하다면? 저는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아요? 하죠. 자, 그러면 예. 사실 5천만 정도 가지고 30이면, 20년. 50대면 예. 이렇게 연 20%만 벌면 되니까 예. 그럼 20억인데, 그죠? 하죠. 40이면 60이에요, 그죠? 예.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죠. 예. 주식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배워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자, 아까 전에 50% 수익은 여러분들은 크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지금까지 주식했더니 매년 10%도 안 나고 맨날 깨지고 있고 원금 치려고 주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금 만들려고 원금 회복하려고 대다수 투자자는 장이 나쁠 때까지 원금 하려고 주식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꿔야죠. 그래서 연 20%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는 확신이 있다면 네. 신념에 찬 확신이 있는 주식이 있다면 내가 이것은 거의 리스크 없이 100% 먹을 가능성, 90% 이상 먹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켈리 방송에서 80% 비중 사라 그랬죠. 그럼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산 파미셀 같으면 6,000원 초반이에요. 자, 이것은 10,000원대 보고 샀는데 결국은 7,800원 기본적으로 갈 거라 봅니다. 그죠? 그러면 딱 일주일 만에 25%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잘 됩니다. 하루에 200만 주 거래돼요. 150만 주. 그러면 내 금액 1억지 5천만이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낼 수도 있는 이 20%예요. 그죠? 연 20%는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습관이 돼 있다면 충분히 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하죠. 20% 가지고 이 복리 투자의 개념을 아시고 마법에 빠지면 자, 20년 만에 1년에 20%라면 19억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주식 투자는 아주 쉽습니다. 연 20% 못 내죠. 지금 투자자문세 랩 상품 같은 거 보면 마이너스죠, 대다수가. 근데 1년 동안 마이너스 뭐 20%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 연 20%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 내면 또다시 원금 회복하고 20% 내려면 또다시 세월이 가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걸 등락 허송세월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뭐 원금도 지켜라, 투자 습관을 잘 만들어라, 뭐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의 이제 함정이 있는데, 자,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시면 복리 마법에 빠지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복리 투자를 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 보시면 수익과 손실 반복 시에 허송세월 보낸다 그랬죠. 자, 수익이 났다가 또 내려갔다가 났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봤자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봤자 주식 투자 헛합니다. 주식 투자 해가지고 오히려 대다수 투자자의 90%는 한 10년 정도 주식 해가지고 제가 뭐 가장된지 모르겠지만 90% 아니면 거의 70% 이상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10년, 20년 투자해봤자
남은 것은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또다시 남은 것은 황폐한 정신. 나는 주식 투자로 실패했다. 여러분들 다 보시죠. 주변의 상황에 보시면 자, 술 한잔 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세요. 대다수 주식 투자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성공해서 몇십억 벌었으면 다시 직장생활 안 하겠죠. 직장생활 50대도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서 대다수 실패합니다. 그죠? 그것은 왜?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왜 보냈겠어요? 자,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원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수익이 10% 났을 때 손실도 10% 냈어요. 그러면 10% 냈다가 수익 냈다 또 마이너스 10%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 종목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수익 냈어요. 1,100이죠. 그러면 100만 원 수익 냈어요. 1,100까지 다시 10% 내면 110만 원 손해 내네. 그러면 990이 됩니다. 그죠? 수익 10% 냈다가 또 다시 그 원금에서 10% 나셨으니까 1,100에서 10%는 110만 원이죠. 그러면 1,100에서 990 되죠. 손실이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결국은 원금이 지속적으로 까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는 이렇게 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수익 낸 종목이 20% 수익 냈으면 20% 수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손실도 20% 내요. 손절하는 것도. 그분은 주식하지 마세요. 허송세월이죠. 그죠? 똑같죠. 그러면 10% 낸 사람 또 10% 손질하면 또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해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공부하면 고시 합격하겠네. 그죠? 평생 하면. 그 정도로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김수영 씨는 수익은 주로 몇 프로 내봤어요? 주로 손실 이렇게 평균 따지면 네. 수익은 몇 프로 주로 실현했고 손실은 주로 몇 프로 실현했어요? 이렇게 각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10%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네. 손실 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예. 그러니까 원금은 불어있겠네. 그죠? 그래도 별로 안 불어요? 아, 별로인데요? 별로요? 예.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 10%,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7%니까 그나마 좀 나아질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차트 테이블을 보내드렸는데, 그래, 같은 수익을 내면, 손실을 만약에 대다수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절을 마이너스 7%나 마이너스 10%에 그냥 절대적으로 값을 주고 거기다 바로 손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이너스 7% 절대적으로 손절을 쳐버리면 수익은 반드시 플러스 10% 이상을 막 15%씩 내야만 원금이 불어나요. 안 그러고 그러면 대다수 수익 실현할 때 10% 이상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소형주라든지 오늘 예를 들어서 모나미면 상한가 같죠. 네. 바닥이 쭉 있다 상한가 갔어요. 그럼 이거 좀 하루에 15%인데 무슨 뭐 15%인데 이렇게 수익 뭐 10%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말 그대로 개미가 그냥 매매에 어떤 중독이 돼서 매매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모나미에서 사서 모나미 제가 10억 가지고 얼마 사겠어요? 10억치 못 사죠. 내가 20억 벌려면 10억치 살 수 있는 종목을 하라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봤자 몇천만치 안 되죠. 그것은 그래서 몇천만 아무리 수익을 뭐 50% 내봤자 손실도 또 50% 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 지출 강도 다 요거는 이제 10%죠. 근데 수익을 30% 냈어요. 플러스 30% 내고 손실을 마이너스 20% 손절했어요. 자, 주식 투자가 하이 리스크죠. 하이 리스크면 리턴도 하이 리턴이라 그러죠. 자, 손실 위험이 크지만 수익도 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주식 투자가 손실 리스크만 없으면 아주 좋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거꾸로 대다수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이죠. 대다수 초보자들은 하수들은 수익은 30% 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해요. 아주 잘 났다고 30% 나면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불러서 야, 소주도 한 잔 사주고 막 그러죠. 돈 벌었다고. 그런데 손해난 것은 이야기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손실을 마이너스 20%씩 손절합니다. 이런 게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한가 가기도 하고 상한가 점상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상한가 잡아서 잘 가다가도 30% 수익 났다가도 수익 실현하더라도 또 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가서 30% 수익 났는데 잠깐 조정받다가 가려고 하는데 또 빠졌네? 잡아요. 그러면 더 빠지죠. 그래서 플러스 30% 수익 내고 마이너스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20% 손실을 딱 봅니다. 손절하죠. 그래도 나는 이 종목으로 10%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많죠. 종목. 10% 먹긴요. 못 먹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자 이렇게 수익이 30% 났다가 손실이 20% 나면 손실이 10%는
10%나 적게 냈는데 수익보다도 그래도 원금이 손실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개념에서 보시면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아주 작아야 되는데 이 최소한 배에 되는 손실이 마이너스 10%면 수익은 플러스 30%나 2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계좌는 불어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주식하시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손실이 보더라도 적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원금을 반드시 지키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번 테이블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나요? 네. 보시면 자, 요거는 수익 20%, 손실 10%입니다. 야, 네. 수익이 20% 나고 손실은 10% 나니까 2배죠. 손실보다 2배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쭉 갑니다. 세월이 1년 첫 번째부터 쭉 해서 예를 들어서 30번을 갔더니 1,000만 원이 3천만 돼요. 3천만. 1,000만이 3천 돼요. 손실은 10% 보고 수익은 20% 봤을 때. 그런데 수익은 30% 보고 손실을 20% 봤어요. 30번을 갔더니 1,300밖에 안 됩니다. 1,700. 자, 여기서는 3천이 되는데 10% 손실 보고 수익을 20% 보고 그런데 3천이 되는데 여기서는 수익은 30%더 많이 봅니다. 수익 20%. 수익은 30%는 엄청 내놓고 손실도 20% 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걸 한 거죠. 그래도 1,7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줍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수익을 40% 냈어요. 이야, 내 40% 먹어서 친구들한테 한턱 썼는데 어느 날 또 야, 무슨 악재가 나왔어. 정부가 정책 작전주 잡는데 어째 그래가지고 세력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자기 한가 가고 해서 30% 손실을 딱 냈어요. 수익 40%는 손절 30%딱 했더니 얼마 된 거야? 자, 죽었습니다.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30분 갔더니. 그죠? 완전히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테마주 하는 분들이. 테마주 한다고 다 나쁜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대중적인 게.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더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10% 냈는데 손실도 10%예요. 야, 10% 냈다 싶으면 본전은 되겠지? 아니죠. 본전이 1,000만 원가 얼마 남아요? 700만 원 남아요. 31년 동안 이렇게 됐다면 1년 동안 10%, 1년 동안 10%, 30년 해봤자 마이너스예요. 그죠? 하이리스크 40% 수익 먹고 손절은 30%에서 그래도 30% 다행이야. 먹은 게 10% 더 많아. 그래도 마이너스 반타작입니다. 오히려 10% 손실 내고 10% 손해 이렇게 같은 거는 적은 손실, 적은 이익은 그래도 원금이 30%밖에 안 까지는데 많이 수익 내고 50% 수익 내고 40% 손절하면 끝난 거죠. 결국 반타작 된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거 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원금이 1,000만 원이 계속 불어서 3천, 4천, 5천 이렇게 계속 가려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수익도 20% 나면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이 적어야죠. 절반 정도 적어야 되면 이렇게 돈이 붑니다. 그런데 또한 이거는 보시면 수익은 50% 냈어요. 수익은 50% 내고 손실은 마이너스 20% 내도 수익은 30% 내는데 손실은 20% 내도 그래도 늘었는데 잘 안 늘어요. 얼마 안 늘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원금이 마이너스. 10% 손실, 10% 손해 뭐 이렇게 다 마이너스도 수익 40% 내고 손실 30%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크게 내는데 손실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원금 근처서나 여차하면 제가 우리 클럽의 목표가 본전 근처에서 빨리 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빨리 팔아야만 손절을 해야만 결국은 자 수익이 이렇게 복리 효과처럼 수익이 계속 올라가려면 수익률은 수익 실현은 아주 크게 하고 손절은 아주 적게 이거에 한 2배 곱하기 손실의 곱하기 2가 돼야만 이렇게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원금 근처에서 반드시 사고 나면 주식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한 5일 대형주 같으면 만약에 오늘 같은 장에 보시면 금요일에 샀던 주식 아침에 바로 30% 빠져서 바로 평가손 나죠. 그죠?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5일 안에 여러분 금요일 사신 단가 옵니다. 그때 파시라는 거죠. 잘못 여차하면. 아니면 수익 그때 여차하면 본전 근처에서 마이너스 2%나 3%에서 보시고 오늘 막 5% 이렇게 손에 났더라도 평가손 났더라도 다시 팔기에 옵니다. 그때 파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은 돈이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반드시 하시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복리 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 주식 인생에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것은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심리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관리 잘해야 되죠. 수익률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 수익률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렇죠.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중에 또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라는 거죠.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 원금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복리 투자에 미쳐야 되죠. 복리의 어떤 개념에 미쳐서 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죠. 작은 돈을 굴려서 티끌모아 태산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죠. 그 굴러가는 과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많은 하이 리스크 주식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도록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말 그대로 손절을 짧게 하고 빠른 시간에 빨리 해야 되고요. 손절을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손절이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하나를 한번 설명하시면 이제 이건 학문으로 정립된 겁니다. 재무 행태론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때나 이런 데 가르쳐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자, 재무 행태론은 이제 원금이 있다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재무 행태론 보면 이건 학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있을 때 손실을 봤어요. 내가 투자를 해놓고 손실을 딱 보면 이 손실을 본 행동을 자꾸 미룹니다. 미루죠. 미뤄서 계속 손실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손실을 계속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닥에서 팔게 되는 거죠. 못 견뎌서 심리죠. 그런데 재무행태로 원금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익이 났을 때 거꾸로 이익이 났을 때 거액자산가들은 이익을 남들이 팔라 그래도 안 팝니다. 왜? 잘 가고 있는데 왜 팔아 그죠? 그런데 대다수 돈이 적어 말 그대로 소액 투자자나 대중 투자들은 수익이 났는 상태에서는 자꾸 팔고 싶어서 빨리 팝니다. 여기서 빨리 팔아가지고 결국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게 재무 행태론의 기본 어떤 개념인데 보시면 이익이 났을 때는 크게 확대해야 되고 손해가 났을 때는 빨리 판단이 잘못된지 안 된지 판단을 하셔서 빨리 팔고 나오셔야죠. 빨리 팔고 나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복리의 어떤 개념처럼 차곡차곡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률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복리 투자에 대한 어떤 마법에 미쳐라, 이렇게 빠져라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잘 아시고 항상 복리의 개념,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도 돈이 안 됩니다. 돈을 굴릴 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해치하고 돈을 굴릴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복리의 개념처럼 자꾸 돈을 모아가시면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치되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노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테크에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강의 이제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우리 김주영 씨한테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내 돈을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으면 대박주를 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테마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대박주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대박주 있으면 사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한번 성공하면 꼭 그거보다 더 크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애시당초 그런 대박주는 쳐다보지도 말고요. 네. 한 연 20% 수익만 내도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주식 투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 준 가장 큰 선물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복리. 그렇죠. 복리의 개념이죠. 그죠? 네. 오늘 열심히 들으셨네요. 그죠? 복리 개념까지 다 아시니까 이제는 복리 개념처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도 크게 거액 자산가 돼서 다음에 이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31,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맨.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50대 투자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욱 씨.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26만 5천 원에 20%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지네요. 이러다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망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연 잘 봤습니다. 예, 네, 26만 5천 원의 비중은 20%요. 예, 예. 예, 26만 5천 원이면 한두 달 전에 사신 건가요? 예, 예. 사시고 있는데 오늘 종가로 21만 8,500원. 또 20만 원 이하로 떨어질지 아닌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20만 원 빠지고 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네,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한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20만 원이 혹시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최병훈 전문가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도 폭락해요, 그죠? 예, 예. 자고 났더니 폭락하고 그러죠. 계속. 예, 그래서- 예,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 한번 사면 상당히 고생하신데, 올분에 사셨을 때가 7월 초에 사셨어요? 아니면 6월 달에 사셨어요? 6월 달에 샀습니다. 예? 6월 달에 샀습니다. 6월 달에 사셨죠. 사가지고 수익이 좀 나지 않았었나요? 28만 원대 갔었는데요. 그 6월 18일 이후에 28만 4천 갔다가 빠질 때 26만 원대 사신 거예요? 빠질 때 샀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이제 하나의 습관인데요.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동안 지켜봤던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단기의 목표가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그 전에 이 종목에 빠지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유로존 리스크 계속되면서 수주가 생각보다 상반기 수주가 별로 없었어요, 현대중공업은. 그리고 또 수주가 없는데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되면 발주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다변화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생각보다 단일 좀 조선과 기계 쪽인데 일단은 이렇게 경기가 악순환이고 안 좋을 때는 단일 업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업부가 다양하게 있는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시스템은 다 있는 이런 것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빠지더라도 하락을 좀 적게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지죠.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는 이 종목은 경기가 좋아져야만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물 타는 거 20만 초라도 물 타는 20만 원, 21만 6천 원은 저가인데요. 물 타는 것은 저는 금지시키고요. 물 탄 자금으로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사시는 게 낫고요. 그걸로 수익을 내서 이걸 메꾸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제 26만 5천이기 때문에 50만 대 갔다 35만 대도 지금 뭐 3월 달에 33만 5천인데 많이 빠진 상태죠. 그죠? 근데 뭐 어디서 보면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26만 대도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는 누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도 경기 예측이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방법은 물 타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경기가 좋아질 때 다시 그때 상승할 때 사시고요.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사시고요. 목표가 지금 사실은 손저가는 25만 8천 원 일봉으로 다 여기 깨졌죠. 제가 가르쳐 드렸던 7월 11일 날 다 깨졌고 주봉상은 28만 1천 원 이하는 어떤 경우도 사시면 안 되는 주식이죠. 이 주식은. 왜냐하면 다 땅선을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하락의 과거에도 보더라도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자 2008년도 2011년도 8월 달보다 더 저가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바닥권에 왔죠. 이만큼 빠질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경기가 안 좋아 빠지고 수주가 부진하고 해서 향후에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경기가 좋아지면 이 회사도 충분히 살아날 거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손절이 늦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 타지 마시고요. 들고 가는 게 현재는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입니다. 좀 장이 좀 좋아졌을 때 1950포인트 이렇게 가고 2000포인트 근처에 터치를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2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가격 정도까지만 이제는 목표가가 사신 가격이에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산 가격들이 빠지면 거기가 목표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거기서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고생되더라도 좀 그때가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면 20만 원 이하로도 이렇게 빠질 수 네. 있습니까? 20만 이하로 빠진다는 건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고 안 빠진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있죠. 만약에 유로존에 여러 가지 더 악재가 한 번 더 나오고 경기 부양책 계속 늦어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붕괴된다고 그게 저가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OCI 같은 경우도 40만, 50만 대 계속 빠져가지고요. 20만 붕괴됐는데 17만 대까지 왔다 다시 20몇만 갔다 또다시 20만 원 이뤄왔죠. 그죠? 기술적으로 만약에 붕괴되면 잠깐 사서 잠깐 뭐 일봉 보고 잠깐 수익 내고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 타서 들고 가는 개념, 물 타더라도 결국은 23만 정도 될 텐데 20% 추가로 사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단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물탈 자금으로 경기 좀 나쁘더라도 요 업종하고 같은 거 사시면 안 됩니다. 현대중국 같이 조선이나 기계 업종을 또다시 사지 마시고 다른 뭐 아주 실적 좋은데 저평가된 이런 IT주를 사든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뭐 모레도 이 장이 계속 빠지면 20만 원 더 터치 가능합니까? 21만 8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7,500원 빠졌죠. 하루 이틀 만에는 쉽지 않겠죠, 붕괴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간도 계속 팔고 있죠, 그죠? 26만 원대. 제가 지난번에 일부 주식 스트라이크에서 할 때 목표가를 28만 5천 잡아줬습니다. 26만 원대 계속 리뷰하면서 28만 4천 갖다 내려왔죠, 그죠? 목표가 가면 갖다 내려온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는 외국인도 계속 팔고 기관도 팔고. 사는 쪽이 없습니다. 오늘 연기금 2만 주 샀고요. 사는 쪽이 없다는 얘기는 연기금도 아직까지 오늘은 샀어요. 그죠? 오늘은 샀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나 그 내외에는 연기금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주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좀 길게 만약에 내년까지 좀 가져가신다면 경기 좋아질 때까지 간다면 뭐 저 밑에서 물 타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IT주로 오히려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경기 회복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IT주입니다. 1년이나 한 2년 정도 본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그렇게 35만 원 확실히 간다고 100% 저도 확신한다면 저도 집 팔아서 사겠네요. 그죠? 안 된다고 봐야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만한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봤을 때 35만 원 갈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이제는 26만 5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앞으로 또 대응하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네, 1139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더 단가를 낮춰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금호석유 볼까요? 네, 오늘 종가로 마이너스 3.54% 하락을 해서 12만 2,500원에 종가로 끝냈습니다. 네, 근데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최병원 전문가님. 100% 추가 매수를 또 한다고요? 네, 돈을 또 어디서 땡기시나 봐요. 자금을 또 땡겨서 예. 약간 승부욕이 대단하신데요. 네. 승부를 걸 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하락주도 대형주고 물론 장기로 가면 좋아진다고 대다수 그러죠.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벤 버냉키 FRB 의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경기가 좋아질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현재 금호석유 이런 게 진단해서 뭐 갈지 안 갈지 이걸 죽는 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어떤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죠. 만약에 더 사가지고 있는 도 없는 다 끌어다 샀는데 단가를 확 낮췄어요. 그죠? 그랬는데 만약에 또 다시 빠져봐요.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자금을 그냥 두세요. 두셨다가 장이 좋고 그때 그 자금을 활용하시고 지금은 이 종목은 반등 시 일단은 현재 상태는 금호석유죠. 지금 합성수지라 이런 데 쪽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단가 이제 원재료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타이어 수요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타이어 회사도 좀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그렇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분이 단가가 12만 8천원이기 때문에 오늘 12만 2,500원이죠. 그러면 자 생각보다 여기서 사셨죠. 사셨는데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서 지금은 손절이 할 게 아니라 손절 단가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보면 손절 단가는 12만 원 붕괴했을 때 12만 원 정도로 손절 단가로 맞춰드리고요. 좀 길게 본다면 손절 단가는 11만 2천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2만 2천 원, 11만 2천 원. 그런데 한 10% 이상 정도는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등할 때 충분히 팔 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은 다시 가게 되면 이 목표가는 13만 5천 정도 되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는 반드시 한 13만 5천 원 정도에서 7천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사신 단가가 12만 8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본인이 산 단가까지 팔 기회를 줄 겁니다. 다시 추가 하락하더라도. 근데 지금 하락주 같은 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래 금호석유라든지 뭐 LG화학이든지 LG화학은 뭐 IT도 있지만 호남석유라든지 어떤 가격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낙 시장의 퍼가 자체가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8배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 화학주 자체는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격 바닥이 있고요. 지금 3분기에 그나마 대형주 중에 업종 중에 나은 것은 이렇게 하락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하락주들은 중국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져서 중국 모멘텀 없지만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견조한 수요가 있고요. 이제는 가격 하락이 바닥이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시면 본전 이상 한다. 목표가 13만 5천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길게는 11만 2천 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577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무림 PMP입니다. 매수가는 6,4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중기적으로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무림 PMP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마이너스 3.25% 하락해서 3,57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꽤 오래 전에 사셨나 봐요. 6,450원이면. 그러게요. 무림 PMP 어떻습니까? 자, 무림 PMP, 펄프나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제지 관련된 종목 좀 올랐었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실제 이렇게 받쳐주지 않거든요. 실제, EPS 같은 게 한 250원 정도 잘 나오면 나오거든요. 1분기. 근데 250원 10배가 하면 2,500원인데요. 너무 비싸죠, 그죠? 네. 6,500원이면 엄청 비싸게 산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보시면 6,500원이면 자, 여기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자, 2011년 작년 여름 정도에 펄프해서 좀 작년 4월부터 여름까지 이런 종목들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폭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시면 2012년 올해 2월 달에 잠깐 올랐다 또 다시 빠졌죠, 그죠? 그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기적으로 사실상 이 종목이 가려면 지금 이렇게 한번 이 거래가 실렸죠, 그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다시 가다가 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오히려 손절했다, 어느 정도 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 상태는 바닥권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목표가를 봐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는 4,500원 정도를 보시고요. 아주 많이 본다면, 길게 본다면 5,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이렇게 워낙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붕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은 지금 뭐 너무 늦었지만 그렇더라도 목표가를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다시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데 실적 개선이 되게 좀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은 아직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림 PMP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가는 4,500원이고요. 정말 길게 본다면 한 5,000원, 손절가 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무림 PM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9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당입니다.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예당 오늘 급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8% 하락해서 1,395원에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예당? 자,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500원, 손절가는 122평선은 깨질 때죠. 그래서 1,25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왜 볼 거 없습니까? 시세가 다 났다가 거래 실리고 나서 다시 거래가 여기 실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매도 크레막스죠. 7월 6일 날 정도 돼서 22평선 깬 상태가 여기죠. 7월 12일 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든지 땅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1,600원. 그래서 1,600원을 하이를 하게 되면 이 주식은 빨리 파셔야죠. 그죠? 그러면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도 보시면 이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800원에서 100% 올랐죠. 1,700원까지. 100% 오르고 나서 그때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차트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소문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보시면 매도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1,550원이죠. 주봉상을 보더라도 손절가는 이익실은 1,550원이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대로 목표가 지금은 1,500원 정도 이렇게 반등 시에 12평 빨리 나오시고요. 손절가는 1,25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예당에 대한 투자 의견, 네, 목표가는 1,500원이고요. 손절가 1,25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당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내일장 홈런주로 이어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리뷰 지난주에도 제가 3종목 해드렸죠. 그래서 3종목 해드렸는데 3종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수요일로 출연했는데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틀, 3일째 올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리뷰 종목이죠. 오늘은 이제 이 리뷰 종목 전부 다 차트, HTSL 차트 가지고 다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지난주에 해드렸던 종목이죠. 파미셀, LG하고 지난주 해드렸고요. 그 한 종목이 바로 HLB죠. HLB 요것도 오늘 30원 종가 기준으로 제가 살았던 2,300에서 30원 올라간 상태입니다. 요거는 워낙 소형주라서 일단 여러분한테 제껴놓고 그 다음에 자 LG학도
이제 오늘 빠졌지만 제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가 이제 파미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 장에서 그죠? 이제 7,000이나 7,100원 정도 살아갔죠. 7,000 정도 6,950원 그 다음 날 갔다가 올라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금요일 또 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파미셀은 플러스 내면 잘 가고 있죠.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은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예측해서 매매하시면 그나마 수급도 좋은 종목들 하시면 수익이 올릴 수 있으면 장이 안 좋더라도 오늘 이렇게 폭락했죠. 1800이가 깨졌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상세히 하나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홈런주 세 종목 따로 여러분한테 해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에서 하나하나를 다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자, LG디스플레이 21,650원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유 관점이죠. 다 보시고요. 자,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먼저 LG화학 먼저 보겠습니다. LG화학을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죠. 그죠? 4월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계속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다졌죠. 이렇게 19,600원 찍고 바닥을 쭉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은 6월 4일부터 이 장은 되게 안 좋았죠. 6월 달에 안 좋은데 이 종목은 박스권에 놓여 있죠. 이 박스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것을 계속 나쁘다고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E큐브 2분기도 수익이 됐죠. 3분기가 2분기부터 3분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는 일회성 비용 빼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50% 정도 증가되죠. 2분기보다 3분기가.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업종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 3D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잘 나고 특히 대형 패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형 패널들이 요즘 84인치 84인만 단독 판매한다 그러죠. 그만큼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치킨 게임의 성자가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좋은 상태입니다. 자, 모양은 지난번에 가다가 제가 지난번에 21,000원에 사가지고 목표가 24,000원이라 그랬는데 23,750원까지 갔나요? 거의 목표가 근처 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습이 그저께 외국인이 말 팔았는데 어제하고 외국인 기관 다 샀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는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되면 다시 이번에는 이게 반등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을 하시고요. 그러면 보시면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자,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계속 자,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이렇게 쭉 팔았는데 자, 7월 19일 날 70만 주 정도 팔았는데 금요일은 7만 주 샀습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34,000주밖에 안 팔았죠. 그런데 기관들이 계속 샀습니다. 여기서 21,000원부터 계속 샀거든요. 사가지고 계속 올라왔죠. 그죠? 기관들이 빨간색이 기관 산 겁니다. 정확히 안 보이시겠는데 빨간색이 많이 사고 있죠. 그죠? 오늘은 기관이 13만 주 팔았지만 특히 투신이 사고 있고요. 투신 3호라든지 그다음에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이렇게 연금이 산다는 것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괜찮다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보유 관점이고요. 목표가 다시 26,000원까지 중기적으로 홀딩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이제 아이패드 쪽에 최대 공급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패드 쪽 최대 공급처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3, 그 다음에 앞으로 3D 무안경식 3D TV가 향후에 2014년도 아마 상용화 될 걸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OLED 투자를 계속해서 또 새로운 OLED 쪽에 개발하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 성장성도 있고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50% 정도 증가될 걸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홀딩해서 좀 가져가시고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2만 원 정도, 19,000원 정도를 안 깨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이죠. 지난주에 해드렸던 LG화학인데요. LG화학을 이제 사실은 LG화학을 보시면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대형주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LG화학은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생각보다 다르게 아까 전 LG 디스플레이처럼 이건 5월 달에도 안 빠졌습니다. 그죠? 계속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7월 달, 6월 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도 아주 좋았죠. 그죠?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은 빠졌어요. 물론 오늘은 4%나 빠졌어요. 경기에 대한 부양이나 여러 가지 경기가 지연될 걸로 회복이 지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22평선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밑에서 깔고 앉았기 때문에 지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특히 3분기하고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좋다. 그리고 정보전자라든지 전지 이 실적이 3분기에는 더 많아집니다. 정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한번 왜 들고 가면 좋다면 물론 이제 손절가는 지키셔야 되겠지만 29만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거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만 원 하이를 하면 오히려 사는 관점을 보셔야 된다 그렇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 오히려 샀습니다. 그죠? 사고 기관들도 쭉 사고 있죠. 그죠? 오늘은 6만 5천 주 팔았지만 쭉 사고 있어요. 투신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쭉 샀죠. 그죠? 보험도 사고 다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G화학도 마찬가지 다른 화학주처럼 마찬가지인데 크게 투신이라든지 자문사라든지 연기금이 공격적으로는 사진 않고 있죠.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지금 시세가 바닥에서 탈피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봉도 보시더라도 이 박스권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 거의 충분히 반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장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래서 계속 가다가 지금 가일권 잠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대형주 살 거 몇 개 없습니다. 대형주 중에 볼 거는 LG 디스플레이, LG화학, 뭐 IT 이렇게 보시면 화학주하고 LG 디스플레이는 IT종에서 괜찮고요. 수급이.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 LG화학 이렇게 보시고 실적 좋은 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이죠. 자,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파미셀. 파미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봤죠. 파미셀 보니까 야 정말 잘 가고 있죠.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바로 이 장에서 단기 일주일 만에 플러스 25% 정도 왔죠. 30%. 요런 종목이 바로 따끈따끈하고 아주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다는 거 그렇죠. 리스크 작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죠. 저희 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6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서 시작한 거죠. 제가 동광마사 여러분한테 계속 몇 달 동안 가르쳐 드렸죠. 차트 기법. 기가 막히죠. 자, 급락한 이후에 시세 조율권, 시간의 개념, 가격이 싼 상태에서 시간의 개념까지 가격의 개념도 충격하고 가격도 오케이가 됐고 시간도 오케이 됐어요. 상당한 시간 조절과 거래가 왕창 실려서 나갈 사람 나간 상태에서 또다시 거래 한번 실려가지고 하늘 우주행 갈라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다시 거래가 왕창 실리면서 주가가 가고 있죠. 자, 이거 뭘 뜻합니까? 손 바뀌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한진해운을 10,000원에서 계속해서 16,000원, 15,500원으로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TV에서 많이 숱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많이 갔죠, 많이 갔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보면 수렴을 극도로 수렴하고 올라가고 있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실리면서도 오늘 또 주가가 세고 있습니다. 매물대 다 돌파했죠. 이 이유는 뭡니까? 자, 그 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이 갔다가 많이 갔죠. 1,000원, 2,000짜리가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또다시 여기 또 갔다가 13,000원대 갔다가 또다시 깨졌습니다. 2012년 올해 1월달 또다시 올라갔죠. 깨졌어요. 자, 이때 갔을 때는 뭡니까? 줄기세포 관련 의약품이 상용화 된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늦어졌죠. 늦어지면서 이제는
하반기에 매출에 인식이 될 겁니다. 일부씩.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렴을 했죠. 이렇게 내려와서 기간도 조정 수렴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윗방향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봉이죠. 주봉이기 때문에 조정 받더라도 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1,500원 드렸습니다. 1,500원까지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7,800원 1차 목표가가 제가 단기 7,800원, 7,800원, 오늘 7,740원까지 왔죠. 그죠? 그래서 거의 8,000 내오면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 내려갔을 때 사자. 자,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자, 이 수급을 보시면 이 파미셀 여러분들이 계속 파미셀 이렇게 부실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실적도 못 내고. 그런데 보세요. 아닙니다. 이제 실적이 많은데 투신이 멍청 13만 5천 주, 16만 주 토요일 금요일 사고 오늘 또 8만 3천 주. 저희는 여기서 기간이 살 거라고 일부 사니까 좋으니까 이런 좋은 주식 당연히 큰손의 생각은 읽으면 큰손들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외국인이 팔다가 여기서 사버렸죠. 다. 보시면 파는 사람 없이 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500원 오르고 오늘 또 100원 오르고 이 장에서 올랐죠. 사실은 이렇게 수급도 괜찮습니다. 투신이 입질하는 게 아니라 투신이 사고 있다. 왜? 바이오 중에 이제는 실적이 이 주가를 밀어 올릴 것이다. 그렇게 봐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밀어 올린다. 이렇게 보셔서 이제는 주봉을 보시는 자, 일봉을 이렇게 가고 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래도 잘 실렸습니다.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붙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자, 시세는 항상 시세가 중요한 것은 시세는 가격도 쌓아야 되고요. 가격 오케이가 되고 기간도 그래야 되고요. 자, 에너지가 붙었죠. 시간도 많이 조정받고 가격도 싸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세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안 좋더라도 장이 안 좋을 때 지수 관련주만 한다고 수익이 나는 거 아니죠. 지수 관련은 장하고 같이 빠집니다. 그죠? 그래 내 포트에서 장이 지수 관련주가 좀 평가손이 좀 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어야만 내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계속 좀 홀딩을 하시면 된다. 잘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JEMT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소형주인데 강력하게 100% 가능한 종목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자, 오늘 모양 보시면 자, 거래가 여기서 폭발하고 내려와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 오늘 폭락하는데 거래가 원래 적죠. 거래가 여기는 50만 주 걸렸는데 20만 주, 15만 거래가 적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질리고도 계속 안 빠졌죠. 그죠? 그런 상태니까 이걸 파는 매매가 아니라 이거는 매수라고 보면 되죠. 손바퀴. 그렇게 매수라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자, 오늘 많이 빠졌죠. 3,600까지. 지난번에도 3,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면 사는 것 사서 망치는 나왔죠. 그죠? 양봉 떴는데 내일 다시 요걸 돌파하면 다시 이제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은 실적이 자, 현재 주가는 JMT 현재 주가는 바로 1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이 주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1분기만큼 나올 것이고 하반기도 실적이 잘 나올 걸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직전 주가가 PER 제가 예상 PER 보면 12개월 PER을 봐서 PER 5배 수준이 7,5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7,500원 정도 드릴 거예요. 만약에 PER 10배 정도까지 주가 간다면 만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애플사의 뉴 아이패드라든지 뭐 LED 빠라 이런 걸 하죠. 그죠?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놓치기가 평가손 거래가 적기 때문에 평가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신념을 갖고 가져가는 그런 투자하는 종목이다.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화학주니까 비슷하죠. 그죠? 호남석유. 자, 호남석유 같으면 이것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이제 하반기는 실적이 좀
화학주는 재료 같은 원재료 가격이 거의 재고가 많이 소진돼서 재고 합중 수요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매매하는 용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홈런주를 이렇게 제가 리뷰로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리뷰해드린 종목들은 대다수 중장기 투자도 괜찮은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서 수급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종목들 그런 위주로 제가 리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손절가를 잘 참고하셔서 목표가까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큰 수익이 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요,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전문가님의 그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듯 합니다. 네, 시청자 퀴즈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퀴즈 내주시죠. 네, 오늘도 퀴즈 잘 들어보십시오.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적한 ETF. ETF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코덱스 인버스,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세 번째 코덱스 200, 네 번째 코덱스 반도체.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역방향이라는 영어를 잘 찾아보시면 정답이 있을 겁니다. 네, 역방향 영어로 네, 뭘까요? 네, 뭐죠? 네? 네, 영어로 뭘까요? 거꾸로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네.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을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요,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